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제보 메일을 받았습니다. 미스테리 관련으로요. 김원님 UFO 영상이 나타났어요. 되게 많은 링크인데 다 공통의 링크였죠. 제보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읽어봤고 자세히 확인했고, 그리고 처음에 청문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 메일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이런 건 못하죠 라고 약간 비꼬듯이 저에게 보내신 분들도 좀 있었는데,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내용들을 전한 거 다 보시지는 않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를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저도 한 9년 동안 이런 방송을 진행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회의론자다, 왜 이런 거 자꾸 깨냐, 환상을 깬다, 아니면 뭐 너만의 생각으로 막 사람들을 주입시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좀 간혹 세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뭐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마다 다 갖고 있는 의견이고, 제가 하는 역할 자체가 미스테리한 부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부분으로서 제작들을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제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의 출발이었고, 오늘 이 내용 또한 미리 예상이 됩니다. 너 무조건 아닌 것만 찾아와가지고 막 또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거지, 혹은 또 댓글에 그런 게 달릴 것 같아요. 맨날 보는 건데 김원이 올렸으면 아니다, 뭐 이런 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얼마 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기실 수도 있는데요, 자신을 재림 예수다, 그리고 그 재림 예수 신분으로서 뭐 휴거를 할 때 UFO가 온다, 그 UFO 뭐 성전을 지어야 된다. 제가 미스테리 방송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게 좀 잘못됐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오류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자꾸 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상한 쪽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그걸 누가 믿어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악용이죠.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요즘에는 특히나 그런 내용들 자체가, 옛날에는 오프라인, 뭐 지역, 동네 이런 데서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움직였다면,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각종 SNS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생각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좀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조건 이상해요, 이상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이상하니까 이거 있는 거예요, 이런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시대에 가장 경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로서 함께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예 청문회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도 다 체크를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외국에선 예멘 오브 미스터리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예멘에서 발생된 빛나는 구체와 관련된 내용. 2025년 9월 9일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고, 이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언론들은 앞다투어서 기사를 말 그대로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었었어요. 신기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바로 미사일을 튕겨내고, 이걸 모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모선을 따라가는 UFO 영상이 공개됐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입니다. 이따 함께 같이 보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난 9일날 열렸던 미하원 감독위원회 산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었죠. 공화당 의원 에릭 볼리슨의 주도로 UAP 관련 경험을 가진 전직 군 관계자, 그리고 뭐 증인들도 함께, 뭐 증인으로서 여러 전문가들도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뭐 좀 몇 명만 좀 보여드리면, 이 의원 말고 전 공군 헌병입니다. 공군 헌병 제프리 누체텔리라는 분, 자, 그리고 전 공군 지리공간정보 전문가 딜런 보랜드, 그리고 UAP 전문 저널리스트라고 불리는 조지 크냅,
전 해군 부사관 알렉산드로 위긴스, 이렇게 해서 청문회에 나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요, 벌리슨 의원은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하며 영상을 하나 공개합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4년 10월 30일 예멘 해안 상공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건 미군 무인 공격기 MQ-9 리퍼, 별명입니다. 사신 리퍼 드론인데 무언가 중간에 빛나는 오브, 빛나는 구체를 추적하고 있는 영상이었죠. 자, 분명한 건 타겟을 정중앙에 놓고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잠시 후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날라옵니다. 또 다른 MQ-9 리퍼 드론이 그 오브를 향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위협하는 적국의 비행체라고 판단, 이에 대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미사일은 분명 오브와 충돌을 했는데 파괴되지 않고요, 미사일은 폭파하지도 않겠습니다. 폭발 흔적을 여러분도 보실 수가 없었죠. 그냥 뭔가 분명 충돌한 건 맞지만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심지어 3가지의 비행체 같은 게 보인다라고 하는데 분리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선, 앞에 있었던 구체를 향해 똑같이 날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어 나오는 증언도 좀 놀라웠습니다. 조지 크냅은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당시에 있던 말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이 UFO에 부딪히고 튕겨나갔다. 그리고 계속 날아갔다.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외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말 말고요, 당시 청문회에 나왔던 얘기부터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헬파이어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MQ-9 드론에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이 부딪혔고 폭파하지 않고 부딪혀 튕겨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차텔리아 위긴스를 포함했던 증인들은 이런 말합니다. 미군이 보유한 어떠한 기술로도 헬파이어 미사일의 직격을 견딜 수 없다고 단언해버립니다. 그런 건 말도 안 된다. 따라서 이 말은요, 영상 속의 그 오브 물체가 알려지지 않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은연중에 던진 표현이었습니다. 주최를 했던 벌리슨 의원도 비범한 증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정보가 의회나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청문회였죠. 딜런 보랜드는요, 자신이 과거에 UAP를 목격하고 보고를 했는데 10년 이상 보복을 당했다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정부 자체가 정보를 차단하고 은폐를 하고 계속적으로 내용들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벌리슨 의원이 이 청문회를 열었던 그 이유,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UAP의 투명성 및 내부 고발자 보호를 통한 대중신뢰 회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의혹은 더더욱 증폭됩니다. 이 청문회가 나간 직후 펜타곤 같은 미 국방부의 입장이었는데요, 공식적으로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문회 이후에 국방부 대변인이 이 사건에 대해 논평을 요청했던 부분에서 이런 답을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 사람들은 난리가 나죠. 언론도 폭파됩니다. 난리 납니다. 예멘 해안에서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아예 말을 안 해버린 거죠. 드릴 말이 없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영상을 살펴보셨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공개되고 수많은 언론을 타며 사람들은 이제 진짜 UFO가 나타난 거다, 더 이상 감추지 말아라 라는 의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 조작이다, 요즘에 AI가 엄청 발전했던데, 그리고 드론인데 왜 저거 갖고 난리냐, 매번 나오는 화질 흐릿한 레파토리다, 4K, 8K로 찍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식의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분명 이 영상 자체는 미스터리했습니다. 미리 이 뉴스를 접하셨던 분들도, 혹은 이 영상을 제 영상에서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단순히 드론이다 라고만 말을 해버리기에는
벌레슨 하원의 말처럼 뭔가 비범한 게 있어 보인다라는 그 느낌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저걸 비범하다라고 볼까요? 자, 잠깐만 생각을 빼보고 이렇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만 공개됐으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거 UFO예요 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뭐야 이게, 그냥 물체 추격하는 거잖아. 끝.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되는 그 순간은 바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 시점과 그 이후의 모습 때문입니다. 해서 저는요, 이 미스테리를 총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 조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 중에, 내치는 분들 중에는 이거 가짜 영상이야, AI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 내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닐까, 만들어진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도 분명 체크는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헬파이어 미사일을 맞았는데 튕겨나갔다, 회피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충격 이후 다른 비행체의 모습을 띈 물체가 모선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놀라워했던 부분이었죠. 이 3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가지씩 한번 판단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영상 조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믿든 안 믿든. 가장 중요한 건 영상의 증거의 출처와 그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나와 있는 팩트로 정리를 해보면, 청문회에 공개된 영상은 공식적인 기록 보관 절차, 그리고 영상이 쭉 이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벌리슨 의원에게 제공한 거다라고만 얘기를 했죠. 해서 영상을 다시 보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 갑자기요, 잠깐 화면이 하원 의원으로 바뀌고 영상이 다른 걸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에 날아가는 모습을 찍고 있는 거였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상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작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오는 영상이 아니라 중간이 탁 날아가 있는 영상입니다. 뭐 이걸 부정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영상 자세히 보시면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측에 하단에 글자 보이십니까? 그리고 우측 상단 좌측에도 글자가 보입니다. 자, 근데요, 글자 위치가 어떻게 돼 보이죠? 흔들립니다. 영상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오는 영상이 뭔가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이걸 얘기할 땐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원본 영상이 있는 겁니다. 그걸 뭘로 찍은 거죠. 핸드폰이든 뭘로 찍은 게 외부에 공개된 겁니다. 자, 물론 이걸 가지고 다 가짜예요, 주작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USB 딱 꽂아가지고 영상 다운받는 순간 걸릴 거 아니에요. 내부 기밀 자료라면. 뭐 분명히 이게 뭐 군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럼 누군지 출처 확인돼서 자기는 큰일 날 게 맞죠. 따라서 그걸 핸드폰으로 찍었다라는 부분이 뭐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분명 이 영상은 원래 영상보다도 화질이 더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이걸 부정하실 분들도 안 계시겠죠. 화면에 있는 걸 카메라로 찍은 거니까 조금씩 흔들렸고, 그것 때문에 더더욱 화질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거, 오른쪽 왼쪽 위아래 데이터 정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속도, 위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거리, 속도, 크기, 각도, 심층적으로 필요한 필수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진짜를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검증해봤더니 진짜면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완전치 않은 증거로서가 공개가 됐다는 게 일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영상 속에서 보면 최소
2대의 MQ-9 리퍼 드론이 작전 중입니다.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사실인 거니까. 그리고 MQ-9에 장착되는 카메라 정보들을 확인해 봤는데 이 안에는 컬러 카메라, 흑백 카메라, 영상 증폭 카메라, 교전 상황의 세부 정보, 이런 관측 장비들이 탑재 중입니다. 헌데 이 영상은요, 열영상 정보만 있습니다. 사실 진짜라고 하려면 이거 영상 찍을 때 다른 거 있거든요. 고화질로 찍어놓은 컬러든 흑백이든 아니면 뭐 증폭 카메라든 다 존재할 텐데 하필이면 왜 열화상 카메라를 찍어왔을까가 너무 아쉽습니다. 차라리 고화질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영상 정보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영상 자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사실상 이 청문회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원 의원의 목적이죠. 정보 공개해. 이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신뢰성에 대한 부분, 이거 체크해줘야지. 왜 니네 말 안 해? 따라서 이거 다 확인해 볼 수 있게 공개해줘. 이게 그 청문회의 목적인 겁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조작되어서 만든 영상이다라고 지금 단정짓기도 어렵고요. 실제 영상이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애매합니다. 그럼 우선 이 영상이 가짜다라고 단정을 지을 만한 정보 또한 아예 없습니다. 뭐 AI로 만들었는지 프레임이 잘못됐는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뭔가를 찍은 영상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이 영상 그냥 가짜네요. 네, 아주 심플하죠? 가짜예요? 만든 것 같네요. 야, 이거 카메라로 찍은 거잖아요. 저거 나도 집에서 만들겠네. 이렇게 끝내버리면 사실상 저 포함 여러분들 중에도 정체가 되게 궁금해하신 분들,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셨던 분들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어쩔 수 없지만 우선 이 영상 자체가 실제다라는 전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 영상이 실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영상 속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 MQ-9 드론 최소 2대, 미사일은 헬파이어다. 그리고 영상 정보가 잘려있다. 이 오른쪽 숫자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3.4, 2.7 그리고 6까지도 올라갑니다. 5.92, 4.4 뭐 이런 부분들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어떤 정보인지를 확인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5.42n M 그리고 뭐 3.62nm으로 해서 삼각비로 해가지고 뭘 계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치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해수면 지점부터 높이가 물론 약간의 오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저걸로 삼각비로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해수면 지점으로부터 카메라가 지금 찍고 있는 MQ-9 드론은 약 7km 상공, 그리고 표적은 약 3.7km 상공에 있는 걸 찍고 있는 거다 라는, 이거 오차범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높이에서 찍고 있다라는 정도의 정보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고도약 3.6km에서 MQ-9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게 될까요? 날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 나 드론 전문가야! 이러시면서 쓴 말을 봤는데 드론은 200km, 300km 못 넘어. 그거는 막 레이싱 드론이야. 레이싱 드론은 맞기만 해도 무조건 떨어지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저거 드론 아니라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드론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드론이 아닙니다. 고도 제한이 걸려있는 보통 분들이 쓰신 전문가용 드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군, 전투용 드론입니다. 무인기라고도 하죠. 사실상 고도도 엄청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km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제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속도도 당연히 빠릅니다. 확인해봤는데 MQ-9의 순항 속도는요 276km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 영상 자세히 보시면 MQ-9 따라갑니다. 뒤에 밑에 바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물체에 딱 고정해 놓고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타겟을 딱 정해놓고 마치 타겟이 정중앙에 가만히 있고 밑에만 움직이는 느낌처럼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이 물체의 속도는 276km 이하란 뜻입니다. MQ-9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렸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속도보다는 뛰어넘지 못하는 그 속도로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추측해 보겠습니다. MQ-9 드론이 또 한 대가 더 있었죠. 그리고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사일을 왜 쐈을까요? 판단했을 겁니다. 외계인이다! 이러고 쏘진 않았겠죠. 분쟁 지역입니다. 예멘이잖아요. 보자마자 외계인! 이러고서 퍽 쏘고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 판단했을 때 적국 거다, 적기다 라고 판단을 해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쏠 이유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헬파이어 미사일을 맞았다, 튕겨나갔다, 회피했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 논란을 제시한 하원 의원의 정보로 헬파이어 미사일이었다라는 사실은 알려졌죠. 사람들 얘기에선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헬파이어 미사일 아닌 거 아니야? 말이 안 돼. 아니, MQ-9은 공대공 미사일이 아닌데?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땅에다 쏘는 건데 저거 왜 갑자기 공중에다 쏴버려? 헬파이어 그렇게 쏘는 거 아닌데? 저거 MQ-9은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진술 자체,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던졌습니다.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MQ-9은 공대공을 쏘는 게 아니고요, 땅을 향해 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 최근에 좀 변형이 됐더라고요. 아마 예전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는 분이 그런 글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전문가이신 거죠. 이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실제 사례들도 존재했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과 관련돼서요, 탄두가 없이 블레이드만 있는 것도 개발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 한 명 죽이는 인명살상용 무기입니다.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냥 찢어버리는 겁니다. 저 날 같은 거 보이시죠? 툭 들어가서 찢어버리는, 그래서 딱 한 명만 죽이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발된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거를 바다에서 한것도 날아다니는 물체에다가 이걸 쏠 이유가 없는데, 왜냐면 목적 자체가 인명살상용 무기로서 만들어진 건데 진짜 이걸 썼을까? 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 미사일입니다. 일반 미사일이에요. 빵! 하고 터지는 미사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 내용들을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요, 실제 땅에다가 투여하려고 만들어진 게 맞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예멘 인근에 홍해와 아덴만 쪽에요, 이란의 지원을 받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미군이 무기를 계속해서 개량을 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헬파이어 자체가 무기가 날아갈 때 공대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공중에다 미사일을 쏜 사례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리고 안에서 내전을 벌이고 전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기가 계속 발전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개조를 거친 뒤 원래는 공대공 목적이 아니지만 공대공으로 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던 거죠. 아니, 미사일이면 왜 안 터졌어? 터져야지. 이게 왜 안 터졌을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적중을 분명히 했는데 폭파가 안 됐고 튕겼고 쭉 갈라지면서 다른 비행체 같은 것들이 보였다. 제가 헬파이어 미사일이 어떻게 작동될까를 봤는데요, 실제로 앞에 뇌관 같은 게 있겠죠. 앞에 꽝 하고 강한 충격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폭파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헬파이어 탄두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뭐냐면 지상에 탱크 있죠, 혹은 거대 기갑,
이런 거에 대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헬파이어 무게랑 최고 속도의 운동 에너지 방식을 대입해서 하신 항공 전문가분의 의견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돌 시속은 215km로 질주하고 있는 F150 포드 트럭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215km 날라오는 트럭에 치이는 수준인데 이거 정면으로 맞으면 당연히 난리가 나죠. 헌데 만약에 직격이 아니라 비껴 맞으면 탄성적 충돌이 발생된다. 미사일에서 탄성적인 충돌을 받게 되면 앞쪽에서 그 뇌관이 들어갈 정도의 충격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고 힘이 부족한 상태로 밀려나갔을 가능성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정말 그런지 느린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을 10%의 속도로 늦춘 겁니다. 날아가고 있는 물체를 향해 헬파이어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퍽 하고 충격이 있었고 그 다음 분리에 대한 모습이 보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사일이 뚫고 지나갔다? 아닙니다. 튕겨서 각도가 변경됐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날아오는 각도가 이런 각도였다면 충돌 이유는 각도가 변경됩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비스듬히 맞았다. 폭발한 게 아니라 그냥 미끄러지겠다. 그러니까 일부 부분만 깨트리고 튕겼다라는 부분이 되는 얘기인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전문가들도 지금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버드 대학 천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예전에 그 오umuamua 있죠? 행성 같은 거, 소행성 같은 게 이상하게 날아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외계기원설을 주장하셨던 아비로브 교수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거 탄두가 폭발하지 않고 그냥 날아갔잖아요. 핑 하고 쭉 각도 잡아서 다시 날아간 걸 보게 되면 이게 아마 미사일 자체가 몸체를 맞춘 게 아니라 좀 약한 끄트머리, 날개나 꼬리 같은 구조물에 스쳐 지나가는 부분적 타격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의 파편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고 충격의 반작용으로 드론 본체가 회전하면서 계속 비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라는 말이었죠. 확인해봐야죠. 자, 이 모양이었습니다. 구체가 모양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충격 이유를 자세히 봐주시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뭔가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빙글빙글 돌아간다라는 느낌처럼 휘청인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보입니다. 자, 이게 이 교수님의 의견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분은 아예 대놓고 그 물체가 무엇인지까지도 얘기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분쟁이니까 후티 반군이 쓰고 있는 드론이다. 이 드론은 무인기인데 직경 약 3m, 날개폭은 2.5에서 4.5m로 좀 다양한데 무게는 약 200km 내외 정도 된다. 순항 속도는 시속 200km 내외로 달리게 되고 대표적으로 장거리 드론, 무기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만 말씀하셨죠.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이상한 비행 물체예요 라고 얘기한다기보다 분명히 따라가고 추적하고 있다가 미사일이 터지지 않았을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비껴 맞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비껴 맞았는데 어떻게 왜 저렇게 돼? 그 뒤 얘기는 조금만 하고요. 요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요. 자,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파편이 이상해. 예. 아니, 이 뒤에 봐봐. 충돌하고 나서 마치 외계 UFO 3개가 분리돼가지고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 마치 엄마 찾듯이 모선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니?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튕겨나갔고 본체가 흔들리고 뒤집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파편 3개가 보였고 그 파편 3개는요 마치 그 앞에 있는 비행체를 따라서 같이 비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일부러 느리게 했다고 했죠. 3개로 분리됐다. 잘 봐주십시오. 3개처럼 분리된 모습,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진해지는 모습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뭐 하나 보이지 않으시나요? 위에서도요. 하나 사라졌고요. 밑에서도 뭐가 살짝 보였다가 또 사라집니다. 방금 4개였던 것 같은데요. 또 옆에 보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3개가 아닌데요. 더 있습니다. 마치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캐리어의 그 인터셉트 같은 건가? 더 여러 개였네. 그럼 모선이 UFO가 엄청 많이 실려있던 건데 충격에 나갔다가 그 여러 개가 함께 따라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두 번째 가능성은 뭐죠? 파편이요. 큰 파편, 작은 파편, 파편이 여러 개일 가능성이요. 그래서 보였다 안 보였다, 이거 열화상 카메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가능성만 나눠놓은 겁니다. 제가 지금 뭐가 맞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무언가가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모습처럼 보실 겁니다. 진하게 보이는 3개 말고도요, 위에도 있고요. 좀 전에 보셨나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6개인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느낌에서는 UFO가 맞네요. UFO가 충격을 받았고 확 해서 흔들리면서 UFO 여러 개가 산발적으로 퍼졌고 모선을 따라서 쭉 날아가는데 일부만 찍혔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맞아서 충격의 파편들이 여러 개가 났는데 그 중에 작은 것들은 희미하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열화상 카메라에 그렇게 보였고 좀 덩어리가 있었던 것들은 눈에 그렇게 들어왔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어떤 건 잘못됐어 라고 지금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야, 저게 파편인데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 그건 물리적인 법칙을 위배해버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들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게 과연 파편이다라는 가정하에 정말 따라가는 듯한 그 모습이 불가능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2D입니다. 맞습니까? 이 영상은 분명 2D 데이터입니다. 3D를 위에서 아래로 찍은 2D 데이터. 이런 열화상 카메라로 우리가 어떤 걸 보게 되면 높이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집니다. 색깔에 대한 농도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냥 딱 표면에 붙어있는 듯한 2차원적인 느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색깔이면 높낮이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날아가는 방향에서 어떻게 그걸 따라가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명 이 물체는요, 이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화면에서요, 거의 직선의 방향으로 북동쪽 방향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밑에 바다 움직이는 해수면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좀 빠르게 감아보면 이런 느낌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진로 방향은 지금 현재 이쪽에서 이쪽인 겁니다. 화면상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셨죠? 제가 이거 한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화면이 한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고 있다라는 건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 각도도 아마 보셨죠? 자,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충돌이 발생됩니다. 충돌이 발생되고 나서 충돌이 발생된 직후부터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일단 타겟 초점은 다른 쪽으로 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날아가는 위치 자체가 변경이 됐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모선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이 오브물체는요, 흔들리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죠?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오른쪽 방향으로 꺾이면서 가는 모습처럼 보이고요. 자, 이제 다음,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저 UFO들, 쟤네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서 날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려가는 부분들 잘 보시면 맨 왼쪽 위에 있는 애가 방향을 좀 급격할 정도로 오른쪽으로 트는 듯한 모습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다가 맞더니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뭐 이런 방향으로 내려왔죠. 이거 경우의 수가 2개입니다. 이걸 2차원적인 방향으로 보면 경로를 변경했다. 경로를 변경한 거죠. 이렇게요. 2차원적인 입장이면요. 근데 이걸 3차원 공간적인 이미지로 대입해보면 3차원에서 위에서 아래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면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까요? 쭉 가다가 떨어지면요. 쭉 가다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요. 위에서 본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죠?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이미지로 변경됩니다. 2D니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2D를 3D로 바꿨을 때 위 자체에서 경로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면서 회전이 어떻게 보면 낙하하는 모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낙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 따라가는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어떤 충격을 받은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위치와 각도는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2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상공에서요. 2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고 다른 추진체가 없는 상태면 당연하죠. 빵 하고 날아갔으면 같이 움직여야죠. 쟤는 위로 올라가고 쟤는 밑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 그건 뭐 폭파할 때인 거지. 폭파도 그 힘이 있었다면 빵 하고 똑같이 가겠죠. 이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내용인 거니까. 따라서 이거 모양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사실상 내려갔다라고 보게 되면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오케이, 거기까진 됐어, 알겠어. 근데 네가 하나 간과한 게 있어. 모양이 똑같아. 시부레, 봐봐, 모양이 똑같아. 말이 돼? 이건 UFO야. 이 얘기죠. 너 말대로면 어떻게 파편의 모양이 똑같냐, 세 개가. 말이 되냐? 그쵸, 파편의 모양은 똑같을 수가 없죠. 정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상 열화상 카메라가 나오는 게 문제였거든요. 이거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례가 너무 많아요. IR 카메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들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요, 폭격하는 장면,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빵 터졌고 검은 연기와 그 밑에 잔해들이 보이시죠? 저 잔해를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UFO네요. 어떻게 파편인데 모양이 똑같죠? 저 위에도 좀 비슷한 것들도 있고, 와, 이거 모양이 너무 똑같은데요. 어떻게 저렇게 천편일륜적인 똑같은 모양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얘기랑 같은 얘기가 사실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로 나오는 게 제가 왜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저 열화상 카메라는 정확한 모션, 어떤 이미지의 정확한 데이터를 잡는 게 아닙니다. 되게 둥글고
뭉뚱그려서 정보 습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라서 해서 어떤 물체의 본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열만 감지하니까. 예를 들면 위에 항공기가 날아가요. 열감지 카메라로 뒤에서 딱 찍잖아요. 동그란 거 2개만 보입니다. 그걸 보고 와 저 비행기예요 라고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그리고 또 하나 열화상 카메라의 픽셀 자체가 확 이제 네모나게 깨져 있는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모양들이 크기만 비슷하면 거의 다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만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또 저기 하니까 제가 지금 하나만 일단 보여드린 거긴 한데 이런 사례들 열화상 카메라 찾아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야 이거 파편이 왜 모양이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 특히나 이건 움직이고 있고요. 영상을 또 한 번 촬영했던 거였고 실제로 이 모양이요 변화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보셨습니다. 살짝 모양이 변화한다라는 것도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도 있고 얘네들 자체도 사라졌다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뭔가 흔들리면서 열감지가 안 되는 부분들일 때는 잠깐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나타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파편들도 돌고 있다, 돌다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 단계씩 좀 더 깊게 들어가 본 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UFO다 아니다 판단은 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느낌인 거군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지 않았나요? 저는 처음 이 영상 봤을 때 꽝 빙글빙글 돌고 이게 왜 UFO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요. 저게 왜? 이런 느낌이었을 뿐이옵니다. 뭐 그 이외에는 별거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영상 뒤에 보면은 물론 편집되긴 했지만 제가 그 영상 원본입니다. 잠깐 이걸 보여주고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각도가 바뀌었죠.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맞죠? 떨어졌다라는 표현 이해가 되시나요? 속도 엄청 느려졌습니다. 바다 속도. 드론이요 MQ-9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서가지고 찍고 있어요. 정지 비행 상태로 뭐 찍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렇게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날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미사일 요격을 당했는데도 날아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무조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문득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엄청난 제가 예전에도 미스테리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말이 달려요. 한낱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두뇌로 뭘 어디까지 알 수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이번에도 달릴 것 같은데 그동안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얘기들의 댓글들도 저도 많이 살펴봤는데 보다 보면 되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각 콘텐츠마다 댓글들을 보게 되면 약간 그걸 내용들을 종합해봤을 때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엄청난 문명, 엄청난 기술적 발전, 뭐 웜홀, 뭐 어떻게 보면 차원이동, 순간이동 이런 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우리와의 대화는 뭐 텔레파시로 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능력인 거죠. 항상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떤 컨텐츠라든 다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지구상에 와서요 시속 200km대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MQ-9 드론 그러니까 이제 무기고기 공격용이죠. 공격용 드론이 딱 표적을 삼고 최소 2대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쐈는데 맞았습니다. 외계 생명체라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엄청 느린 속도로 아래 쭉 해서 어디론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외계 생명체라면 왜 공격을 안 했지? 그렇게 모선이 많으면 공격을 하든가 한 대 맞았으니까 혹은 그 정도의 기술인데 이걸 왜 못 피하지?
그럼 왜 그렇게 대놓고 다니지? 그럼 왜 속도는 그렇게 느리지? 인간이 낼 수 있는 속도인데, 인간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걸 얘는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던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초본가? 놀라웠나? 뭐 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겐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할까? 여러 가지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영상 공개를 안 할 거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약간 예전 냉전 시대 때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억측을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뇌피셜이죠. 미군의 입장에서는 UFO예요. 사람들이 UFO래네, UFO예요 로 믿어주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게 외계 생명체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첫째, 적국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둘째, 헬파이어 미사일을 그렇게 엄청나게 개량하고 만들어내고 자랑했던 건데 엄청 비싸요, 하나당. 못 맞췄습니다. 이걸 공개해달래요. 야, 너 예멘에 거기 있잖아, 반군들한테 했던 그거 미사일 쏜 거 자료 좀 공개해봐. 공개했더니 미사일인데 못 맞췄어요. 비껴 맞았대. 폭파도 안 됐고 미사일 하나가 날아갔죠. 몇 억짜리가.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공개가 됐을 때 그 후폭풍은 누가 과연 감당을 할까? 라는 생각. 도리어 그냥 차라리 UFO로 믿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종의 사실 가불기이기도 합니다. 이거 만약에 다 공개했다가 진짜 못 맞춘 거면 쪽팔리기도 하죠. 요즘에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본다면 더더욱 엄청 공격적이잖아요. 자, 분명 이 지역은 반군이 있습니다. 반군과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UAP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요, 확실하게 이런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찾는다, 신호를 찾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얼마 전에 기사 보셨죠? 화성에서 뭐 미생물 관련 얘기가 나왔던 거. 그것도 이거 내용이랑 서로 엮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읽어들어 알고리즘을 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의 흔적들을 찾고 있는, 근데 그게 우리 같은 외계인을 찾는 게 아니고요. 생명체, 미생물 뭐 이런 걸 열심히 찾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 행성에서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지구상에서 어떤 이상물체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에 대해 왜 정치인들이 저렇게 나설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일종의 싸움이죠.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그런 게 있을 거니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미국은 굉장히 항공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도 그랬고, 영공, 영해와 관련돼서 뭐 그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뭔데요? 몰라요. 그동안은 침묵으로 일관해왔죠. 하지만 정보 공개와 관련된 법안들이 바뀌면서 그거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UAP도 분명 연구합니다. UFO라고 안 부르고 있죠. UAP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바로 다른 국가의 기술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까봐. 그래서 항상 거기에 표현이 이런 게 붙어요. 뭔지 알 수 없지만 자국 내에 피해를 줄 건 아니다. 이런 말들이 항상 붙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청문회는 외계 생명체를 찾아보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늘에 나타난 어떤 물체가 외계 생명체냐, 아니면 적국의 어떤 비행체냐, 어떤 게 더 우리의 삶에 위협을 끼칠지, 국가에 어떤 것도 위험을 끼칠지는 여러분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한 물체들이 하늘에 계속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몰라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문제 생기죠. 우리 영공이 뚫린 건데, 가뜩이나 우리는 휴전 국가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예민하게 바라보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UAP에 대한 진짜 목적은 영공, 영토, 영해에 대한 수호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찾고 분석해서 알려주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더 비꼬고 안 좋게 이상하게 끌어오고 싶다면 딱 그건 거죠. 니네는 대답을 못하네? 이거 뭔데? 이거 왜 그런 건데? 이거 외계인이지? 외계 생명체네? 미사일을 맞고도 멀쩡하네? 이런 부분들로만 가는 겁니다. 사실상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청문회에 참석했던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었죠. 글쎄요, 이것도 분명 비꼰 부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학자분이, 항공 우주 연구하시는 학자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어볼 거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그랬냐, 이게 뭔지. 근데 나한테 와서는 물어보지를 않더라. 도리어 저 청문회 자리에 미 공군에 16년간 복무했다라는 베테랑 증인이라고 내세웠던 사람, 그는 실제로는 헌병이다. 헌병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첨단 항공우주 기술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보통은 경찰관보다는 항공우주공학자에게 가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비꼬는 말을 달기도 했습니다. 코멘트를요. 자, 말 그대로 여러 가지로 나왔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외계인이다! 라고만 바라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다른 시각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 굉장히 적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먼 우주에서 인간의 기술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지구상에 온 외계 생명체 UFO가 뚝배기를 맞는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도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